안녕하세요. 함익병의 고지식함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인 김경록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경록 박사님 모신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5년마다 세상 시끄럽게 만드는 국민연금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저는 이런 잘못된 제도를 30대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주는 거는 인생을 먼저 산 나이 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정반대의 생각인데요. 그렇죠. 아니 예. 좀 해보려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도 탈도 많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민주주의를 고쳐서 계속 제도를 존속하고 있듯이요. 네. 국민연금 제도는 어느 나라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뭐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손질해서 고쳐서 이제 국가의 노후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다른 먼저 시작한 영국, 독일, 프랑스, 예. 일본 이런 그 구미각국의 선진국들의 제도보다 예. 우리 제도가 더 자녀 세대한테 불리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도 제도를 바꾸었죠. 여러 번 바꿨죠. 예, 거기도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연금 예. 받는 수령 연령 뒤로 미뤘다가 난리 났잖아요. 예, 퇴직자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니까 자연연재 늦춰지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연금 보험료율을 계속 올려갑니다. 네. 그래서 한 18% 정도 이 정도까지 보통 올려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고쳐가는 단계에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의 이 설계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돼 있다기보다는요. 이거는 우리도 선진국을 당연히 보고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제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설계할 때 낸 네. 금액의 4배를 받아가는 게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제일 그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이제 인구의 변화입니다. 왜 그때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했는데 출산율이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하고 그다음에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 그거 왜 몰랐다고 생각해? 예.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예. 때마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독일이나 영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고령사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그 기간이 보통 30년, 50년 이 사이 정도입니다. 일본이 한 11년 걸렸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도뿐만 아니라 진폭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크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을 설계하는 분들이 그걸 예. 예측 못했다 그러면 예. 그거는 예. 제가 이제 일선에서 예. 환자를 예. 보거나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 왜 정책을 위반을 해요? 한 40년 전에 이제 이걸 시작을 1988년에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80년대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텐데요. 80년대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출산율이 1.72명. 그러니까 2명 이 정도 놓는 게 됐고요.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때도 이미 젊은 사람들은 예. 결혼도 안 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 왜 과거만 쳐다보고 미래를 예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기상청 경제학자들은 기상청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의 예측이 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인구 구조의 예측이라는 게 그때 이 정도로 될 줄은 여기까지는 몰랐을 아니지만 감소 추세에 들어선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제도를 조금씩 바꾸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국민연금 제도라는 걸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도에 메리트 꽤 있어 보여야 쉽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 제도에 떡밥을 세게 뿌린 가입을 거죠?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제도를 바꿔 나가고 조금씩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이 우리나라 인구가 생각보다는 그때 어느 정도 그런 추세를 갈 거라고는 보았었는데요. 평균 수명의 연장, 그다음에 출산율의 감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큰 차질을 가져왔고요. 그 정도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연금 제도를 조금 개혁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맞춰 나갈 수 있는데 5년마다 지금은 개수 조정을 하지 않아요.
합니다. 네. 5년마다 기수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재정 추계를 하고 네, 추계해가지고 예. 뭐 요일을 얼마나 하고 예, 하는 재정 게 추계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거는 결국 국회나 정부가 이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4차 재정 추계를 하고 나서 이제 보험료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했는데 요 몇 년 동안에 이제 그가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그게 프로포즈를 왜 안 했는데 받아들여졌나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인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표가 날아가게 되니까요. 자, 예. 이제 이 대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 표가 날아간다고 뻔히 재정 적자, 재정 고갈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그걸 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뒤로 미루는 정치인들의 그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잘못이죠. 물론 잘못입니다. 그 잘못된 정치인들이 그게 계속 미뤄질수록 보험료율은 더 저 올라가야 될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올려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때마다 4년마다 선거하고 5년마다 재정 예. 추계를 하는데 예.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은 비겁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게 말하면 저도 좀 답답한데요. 정치의 일종의 프로세스죠. 의사결정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정치의 예.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런 권한을 만약에 국회가 갖고 예. 있다는 것 자체를 뺏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국민 투표를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때 이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부담을 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 그게 이제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여론 수렴을이나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론 이게 수렴도 조금- 하고 네. 컨센서스도 하니까 나 같은 의사도 그 내용을 알 정도가 됐는데 국회의원만 몰라요? 아닙니다. 여론 수렴하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네. 아직 완전한 컨센서스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요. 훨씬 더 시끄러워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TV에서 틈틈이 계속 나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TV에서 한번 보십시오. 국민연금 계획에 관해서 토론 별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잘 없습니다. 숫자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안 잘 보죠.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안 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생각보다 꽤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5번째 재정 추계하는 그렇습니다. 연도에 예, 들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추계 나왔죠. 나왔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의회에서 이게 의회 국회 권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아마 볼 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저 정도의 정보량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만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저도 하나하나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알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알면은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또 내년에 4월달에 선거 있다고 문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번에 국회 사실은 재경위에서 이걸 먼저 재정 추계에서도 이번에 사실은 던져준 게 아시다시피 세 가지 방안 넣었죠. 세 가지 방안이 아니라 하여튼 조합을 하면요 3 곱하기 3 곱하기 3도 가능하게 하고 그 3 곱하기 3 곱하기 2도 가능하게 하고 해서 18가지 이번에 18가지로 던져줬습니다. 예, 18가지를 던져줬으니까 행정부나 여기서 이 중에 너네들이 몇 개 선택을 해서 국회에 알아서 던져서 결정을 하라 이런 것이고요. 네. 저번 정부 때는 아시다시피 행정부에서 몇 개 안을 이제 정부에 들고 갔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 이걸 하자가 아니라요.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후퇴한 것이죠. 이번에도 이게 그래서 모든 게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재정 추계 이 부분에서도 올해 한 거 보면은 결국 18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 가지고 뭐 여기에 따라서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라. 어떤 상황을 선택해도 많이 내고 예, 그다음에 받는 건 뒤로 가야 되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 다수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당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안이든 18개 안 중에 하나는 예, 뭐, 지금 안은 아니잖아요. 예, 통과시켜야 지금 되는- 전대 보면 9%죠. 예, 예. 소득의 9%를 내고 예, 이제 급여 생활자들은 4.5%를 내죠. 예, 예.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40%. 자기 그렇습니다. 월급의 40%를 2028년부터 40%. 40%를 받고 예. 65세 이후에 받는다. 예. 이게 지금 정해진 예, 현행인데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제도라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지금 그 18개 아닌데 대충 보면 재정은을 12, 15, 18%로 올릴 거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12, 15, 18. 예. 예. 그다음에 받는 거는 68세로 늦춰야 된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기금 운용 수익률을
0%이 수준으로 하느냐, 0.5% 포인트를 더 올리느냐, 1% 포인트를 더 올리느냐. 이것도 그거는 이제 좀 계량이 돼 있습니다. 안에 안쪽에서 할 그래서 일이고. 이제 18개라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지 3 곱하기 3 곱하기 기금 운용 수익률을 이제 0.5% 포인트.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할 그렇습니다. 일이고 예. 우리 이제 그렇습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예. 내고 받는 사람은 그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 정확합니다. 예. 어느 하나를 결정해도 다 표 까먹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꼭 자기의 돈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어떤 지속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럼 왜 안 하냐고요 결정.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으냐 하는 여부이죠. 뭐 이제 공정성, 사회가 이렇게 공정하게 가야 된다. 사회는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덜 받게 되지만은 나는 이거는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이제 미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미루면 다음번 회기에 국회가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으면 예. 그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도 제가 볼 때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예. 법안, 어느 개정안도 예,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이 내놓은 안을 보면 예. 많이 내고 늦게 받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2번 개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소득 대체율을 낮추어서 40%로 하고 수급 연령을 60에서 65세까지 늘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2번의 개혁에 걸쳐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받아들였어요. 예. 공무원 연금도 한번 개혁을 했고요. 우리 개혁을 하면은 그리고 그걸 설득을 하면은 받아들입니다. 어느 선에서는. 근데 왜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그건 저도 잘 임기가 모르겠고요. 끝나는데 저는 국회가 이제 총선이 있고 한데 이거 바뀌고 나면은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 안 중에 하나는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소득의 12%, 예. 15%, 18% 예.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40%는 이것도 좀 약하다고 더 올리자는 또 정치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슈이거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국회 통과의 여부가 이 부분에 이제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 게 예.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예. 이 연금 갖고는 이 소득 올린 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 얘기가 뭐냐면 자기 표 얻는 얘기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번에 재정 추계에서 여기서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득 대체율은 40%로 해놓은 걸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은 적립금 기금 소진되는 거하고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거하고 다 바뀌게 되죠. 앞으로 당겨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겨지면서 젊은 바뀌게 사람들은 되겠죠. 흔히 예, 말하는 예. 나는 내고 못 받는 상황이 예,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재정 추계하면서 이제 그 위원회 토론할 때 이슈가 됐던 게 이 소득 대체율 명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이제 올리자고 한 위원들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형적인 다- 파퓰리즘적인 국회의원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그게 대책 이제- 없이 자기 표만 지금 눈앞에 표만 받겠다는 이제 인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하고 늦게 내는 것, 연령을 늦추는 것 하면은 그러면은 세대 간 부담에서 본다면은 왜 청년들 세대만 다 부담을 지어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렇잖아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은 그렇게 내는 만큼 내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청년들은 그런 논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지금 고정시켜 놨다 하면은 내가 보험료도 지금 9% 내다가 12%, 15%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내가 받는 것도 65세인데 68세로 늦춰지고 그런데 왜 나는 더 안 받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위세대 사람들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고도 못 받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내는 만큼 니네들도 조금 더 받아라는 것이죠. 재정이 적자 나는 부분 나중에 세금 걷어서 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쪽의 진영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국회로 가면은 언론 들으면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죠. 언론 들으면 듣기는 그 말이 맞는 네. 것 같지만 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그 정말 조삼모사한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그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재정의 건전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 소득 보장 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가면 아주 좋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면은 노후 소득 보장도 잘 된다 하면 되는데요.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면은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국회에 가도 이게 시끌시끌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 위원들 간에도 시끌시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게 예. 왜 그 모든 걸 국가가 다 부담해야 되죠? 아니 물론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의 예. 책임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노후소득 보장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그걸 부분의 50% 보장을 정도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 그거를 50% 보장하는 걸 내가 예. 저축해서 내가 50%를 받아가면 되는데 예. 지금 받기 시작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낸 거에 비해서 받아가는 게 너무 많지 않냐 이거예요. 50% 보장이라는 게 그래도 실제 이제 금액이 이게 명목소득 대체율이라는 거하고 실질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50%는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다 납입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0% 혹은 이제 올린다면 50% 예. 이거요. 그것도 내가 퇴직하기 직전 소득이 아니라요. 평균 전체, 소득. 그렇죠. 예. 전체 이렇게 생애에 걸친 평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소득. 그렇겠죠. 그거 대비해서 50%가 그것도 40년 근무했을 때. 네.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앞으로 한 4, 5년 정도 퇴직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가입 연수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소득 대출은 40년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대충 지금은 18%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실질소득 대체율을 따지면 21%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아주 낮은 편이고요. 막 이게 40%, 50% 이러니까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낮은 편이고 낸 게 적으니까 적게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무 연수가 짧아서. 짧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명목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로 올리게 하자 하는데 실질로 올리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노동시장을 잘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지금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고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해소하게 되면은 연금도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이제 이 연금이 제도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연금의 토양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연금을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냐는 노동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있느냐. 유럽 같은 경우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이 최소한 40년에서 45년 정도 있거든요. 대졸 비중도 낮으니까요. 그 유럽은 한 30% 대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면은 한 65세까지 하면은 중간에 40년. 놀아도 4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그 가입 연수가 20년입니다. 30에 입사하면 50대 중반부터 이제 연퇴 시작하죠. 예.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나 연금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40년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럼 우리 연금도 이 제도 자체로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40년을 다 채우면 40년을 채우면은 지금 21%에서 자기 받는 게 더블이 된다. 2배가 되죠. 예. 그래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표방하는 명목소득 대체율이나 실질소득 대체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명목소득 대체율하고 실질소득 대체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좀 앞당겨 올려놓아야 됩니다. 정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년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데 정년제를 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년도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경제 전반과 이 국민연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소득의 9%를 연금으로 걷어가면 내 예.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4.5%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니까 9%를 그렇죠. 다 낸단 예, 말이죠. 지역에 있으니까. 예. 9%를 예. 걷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4.5%를 부담하니까 기업도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건 맞는 거고요. 예. 그 연금을 가져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네. 그렇게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지금 한 5.5% 정도이고요. 옛날에 좋았고 지금 어떻게 나와요? 저도 이제 지역하고 사실은 직장하고는 다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역에 있다면은 저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거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민연금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를 분리하자.
지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가 아니라 재분배 기능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더라고 예, 보니까 저는 많이 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많이 내는데 배율이 낮습니다. 별로 못 받아요. 예, 네. 대신 저소득자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재분배 기능 그냥 기초연금 떼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득 비례로 하자 이런 것이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말은 나오지만 절대로 그렇게 구조개혁 안 될 거라는 건 저는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표가 바로 연결되는데 있는 사람 뺏어갖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제도인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직종별로 다 연금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 그다음에 뭐 경찰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뭐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재배분 기능을 같이 재분배 기능을 같이 넣어놔서 이게 세금 기능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 세금도 이미 소득세에서 충분히 그 누진 과세를 해서 네, 네. 하면서 그다음에 부동산 조금 하나 갖고 있으면 종부세까지 매겨서 이중과세해서 또 하면서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이잖아요. 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면 받는 그만큼 비례 관계가 있어야 연금이지. 네. 예, 국가에서 이것까지 재분배 기능을 하면 네. 많이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2중, 3중, 4중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조개혁 하자는 것 중에 그것도 하나인데요. 세금으로 가지고 재분배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재분배 쪽으로 기초연금 캐나다처럼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주고 다시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세금으로 재분배할 것은 기초연금 그다음에 소득에 자기가 낸 소득에 따라서 비례해서 받는 것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이렇게 같이 섞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가 짬뽕같이 헷갈린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직은 뭐 그런 구조개혁에 관한 것은 너무 큰 그거 말고도 구조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 수익률이 보면 예. 평균 어떤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의 수익률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운용 수익률이 낮죠. 원장님은 이제 운용을 잘하시고 하셔서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연금 수익률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DC형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이런 것인데요. 그 수익률은 한 2.몇 %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5.5% 정도. 그거는 예전에 많이 벌었을 때예요. 최근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최근요.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였고요. 그전에. 올해는 또 수익률이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제가 국민연금 절대 옹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략 5% 정도는 나고 그다음에 여기 재정축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4.5%이고요. 한 15년 이상 지나면은 이게 목표가 이제 차츰차츰 내려가서 4%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 나고 이걸 이제 앞으로는 재정 추계할 때는 4.5 정도로 이제 대충 4.7에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프로젝션을 하고요. 나중에 더 길게 봤을 때는 4%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운용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운용을 당연히 만일 국민연금을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데 마이너스 20%가 나왔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10% 내고 8% 수익률을 내는 그런 쪽 기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할 때는 마이너스 15 뭐 이렇게 수익률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감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익률을 뭐 얼마든지 높게 하라고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만일 혹 경우에 예를 들어 기금이 한 1,000조쯤 쌓였는데 지금 우리 1,000조 좀 넘었죠. 지금 한 950조 정도 됩니다. 올해 지금은 또 조금 더 됐을 텐데 예. 1,000조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시약을 받아서 20%가 떨어졌다, 800조가 됐다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보험료율을 높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한번 시약을 받아서 적립금이 뚝 떨어지면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정한 우리가 리스크를 감내하는 수익률이 얼마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뭐 여기 하여튼 위원회
가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밑에 이제 연구를 한 것들이 그게 이제 최적점이 있습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하는 것이 지금 한 4.5에서 5 정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정도 해놓으면은 보험료율을 중간에 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을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5 뭐 이 정도고요. 일본도 5, 우리도 한 5 이 정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높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석유가 그냥 펑펑 쏟아지니까 예, 거기는 거의 60에서 70%를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기금이 자꾸 고갈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정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위험을 추가로 떠안지 않고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이제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는 인력을 잘 구성하면은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인재들이 들어가 있는 지방 이전하고 난 다음에 말이 많던데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이제 대표성을 가지는 곳하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과는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민연금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 이런 곳은 연금을 관리하는 곳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또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완전히 분리해서 이 공사는 임금 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적용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는 들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예. 그게 다 국회 의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본사 기금 운영 본부까지 저쪽에 전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법에 기금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그걸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연금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행정명령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요. 기금 운영 수익률을 조금 더 저도 그건 저도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운영 수익률을 0.5% 올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똑똑한 사람이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올리면 국부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000조가 되는 돈을 0.5% 올리면 50조가 그러니까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 포인트 그러니까 4.5 예를 들어 지금 5%인 기금 운용 수익률을 6%로 올리면은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올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상위 인재들이 가서 그 돈을 운용해서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어찌됐든 우리가 세칭 말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방 근무 안 하겠다는데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인문학 하시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시는데 나같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거는 국회에서 명백하게 직무를 방기하고 있단 말이죠. 저처럼 4.5% 내는 사람은 별로 그러는데 9% 내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9% 내고 직원들도 또 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업자니까. 그럼 이게 정말 수익률이 좋아서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게 바라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국회는 자기 표만 쳐다보고 내 4년 그냥 하고 지나가면 되지 내가 불리한 거를 왜 개헌을 이렇게 법을 바꾸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말은 나왔던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만의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운영을 하는 파트는 사실은 독립해야 될 미국 거 아니에요. 같은 경우에는 독립하는 것도 그렇고 위치가 꼭 이렇게 서울에 있고 안 그렇습니다. 저 촌동네 같은 데도 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 다 들어오는데 뭐 자기가 갖고 가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주로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는 주거지가 서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좀 특이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운영하는 최고의 엘리트가 저는 급여도 되게 인센티브를 주든 뭐라든 급여를 많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일로 올 거 아니에요. 미래에서도 안 가고 일로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 헤드
뭐 어디든지 헤드가 중요합니다. 거의 CIO도 그렇고 그의 각 팀장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베스트를 뽑아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실무자들은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헤드는 정말 최고의 베스트로 충분히 돈을 지불을 하고 뽑아야 되고요. 밖에서 보실 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헤드라고 그까지는 저도 잘 평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무난하기는 하겠지만 예. 정말 어우 저 친구는 당연히 저 정도 받고 저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라는 분이 가 있나요? 예.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원래 연금이라는 큰 돈은 저 천조 정도 되는 돈은요. 그렇게 뭐 뛰어난 천재가 와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산 배분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결정이 사실은 자산운용 수익률의 거의 7, 80%를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CIO가 전술적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크게 움직이는 배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슨 민간에 아주 뛰어난 천재가 온다? 아닙니다. 민간에 뛰어난 천재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요. 민간에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도 많이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기는 사실은 첫 번째는 젊은 친구들은 거기 국민연금에서 일했다는 경험 자체가 사실은 자기한테 나중에 플러스로 작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꼭 돈을 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워낙 크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그렇지만 예. 그 이외에 헤드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급여처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게 되나요? 그렇지는 못하죠.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최고의 예. 이슈가 뭐냐면 연금 고갈이에요. 예.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12% 현행 예. 9%에서 3% 올리면 재정 기금 소진 시점이 63년, 2063년, 예. 15% 하면 71년, 예. 18%까지 올리면 82년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연령 개시 수급 이제 하는 연령 개시 시점도 현재 63세에서 66세, 67세, 예. 68세 이렇게 계속 늦추는 거에 따라서 현행 소득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소진 시점이 2059년에 뭐 소진이 되는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